이더리움이 미 규제 당국으로부터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으로는 처음입니다. 이더리움은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23일 현지 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바네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HLB는 미국 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전일 대비 28.83% 하락한 상태로 단 이틀 만에 시가총액 6조 원이 사라졌어요. 이번 하락세는 HLB가 개발한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의 미국 신약 허가 실패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배우 소지섭을 포함한 여러 연예인들도 이 종목에 투자했다고 알려져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죠. HLB뿐만 아니라 관련주인 HLB제약, HLB생명과학, HLB테라퓨틱스, HLB글로벌, HLB이노베이션 등 관련 주식들도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신약 보안 요구를 받은 HLB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자 투자자들이 하한가 따라잡기라는 전략으로 대응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HLB 주식을 대량 매수하며 반등을 노렸고 실제로 HLB와 HLB제약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심지어 큰 손 투자자들까지 이 경쟁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증권사들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HLB그룹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도박은 성공할까요? 아니면 큰 손실로 이어질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요국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에 투자자들의 기대는 하늘을 찌르고 원자재 시장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증시만이 이 상승 랠리에서 뒤처져 있네요. 주목할 점은 글로벌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미국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죠. 반면 중국 증시는 정부의 부양책 덕분에 반등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주당 1,000달러를 넘어서며 주가가 9.32% 급등했는데요. 이로 인해 황 CEO의 재산 가치는 무려 124조 8천억 원로 폭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순위로 17위에 해당하죠. 놀랍게도 황 CEO의 재산 가치는 5년 전만 해도 3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3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제 황 CEO는 1,000억 달러 클럽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지원책은 반도체 산업 전반, 특히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을 통해 17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R&D와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해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네요. 또한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팹리스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지원책이 결국 국민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하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지만 물가 상방 압력으로 인해 언제가 될지는 더욱 불확실해졌어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분분했죠. 한 명은 금리 인하를 주장했고 나머지 5명은 동결이 났다고 봤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한 총재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정확한 인하 시점과 폭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논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통화정책과의 탈동조화에 대한 질문에는 환율 시장과 자본 이동성,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통화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는 글로벌 IT 경기 호조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 등 대외 요인이 주요 배경이라고 하죠. 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며 20만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의 차세대 D램, HBM의 최대 고객사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조정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SK하이닉스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3을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가장 먼저 HBM3이 8단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HBM3이 12단 제품의 샘플을 제공하고 3분기에는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반도체 장비 업종의 이익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D램 영업이익률이 40%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시장의 성장과 함께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반도체를 포함한 기업 실적의 회복과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입어 코스피가 다시 3천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이죠. 심지어 일부 증권사는 최대 3,11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기업 실적의 피크아웃이나 물가 상승 우려 등 하방 압력도 존재합니다. 과연 코스피는 다시 3천을 넘어 새로운 고점을 찍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려되는 리스크에 부딪혀 다시 하락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란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해 전원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더욱 민감해질 전망입니다. 헬기가 미국산이었다는 점에서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으로는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장중 2,450달러를 돌파했고 국제 유가도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니케이 지수 모두 이 소식에 영향을 받아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이번 사고는 국제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이란 내부의 혼란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큰 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한국 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식품주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무려 14% 상승해 5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5배나 오른 가격입니다. 다른 식품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심,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주요 기업들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크게 웃돌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의 가격 상승으로 관련 식품주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조시푸드, CJ시푸드, 동원수산 등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식품 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작년 8천억 원을 돌파했고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CJ시푸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물 장병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인공지능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가 주목받으며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답니다. 다우존스는 소폭 상승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7%, 1.1% 상승했어요. 반면 유럽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유로스톡스 50과 영국 FTSE 100은 하락했지만 독일 DAX와 이탈리아 FTSE MIB는 상승 마감했죠. 투자자 여러분, 이런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